자, 그렇다면 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건데,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많이 있죠. 그 첫 번째로 파이썬을 사용해서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만 우리는 이러한 수많은 과정을 쉽고 편리하게 다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소개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분석형 패키지를 소개해 드릴 거고, 두 번째, 통계추론, 머신러닝 분석을 할 때는 주로 어떤 패키지를 많이 가지고 와서 활용하는지, 그리고 딥러닝을 분석하기 위해선 어떠한 패키지를 가지고 와서 하면 우리가 쉽게 이런 다양한 단계를 쉽게 적용할 수가 있고 빠르게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이걸 소개해 드리긴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간단하게, 결국 우리가 빅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 탐색 과정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사람이 직접적으로 데이터의 패턴을 관찰하기 위해 데이터를 준비하고 보고 클렌징하고 탐색하고 시각화하는 다소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는 방식인데 반해, 이걸 사람이 하기 힘드니까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 알고리즘에게 데이터를 전달만 해주면 데이터 분할, 모델링, 학습, 평가, 배포 과정을 통해서 알아서 더욱 정교하고 복잡한 패턴을 추출하게 돼서 우리는 직접적이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훨씬 정교한 데이터 패턴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원리로 빅데이터를 프로그래밍하는 데이터 탐색은 직접적인 반면, 이런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교한 패턴을 추출하는 것인가, 그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래밍과 머신러닝을 먼저 비교를 하겠습니다. 일단 아래 그림부터 살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차이를 직접적으로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에서는 데이터가 들어오면 룰을 만듭니다. 룰 기반으로 알고리즘이 있고 규칙, 함수 또는 모듈이 되겠죠. 이걸 통과시켜서 실제 정답을 출력하는 겁니다. 즉 내가 일반적으로 주식 데이터에는 이렇게 상승하는 트렌드와 하락하는 트렌드가 있어, 이렇게 알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 다음 데이터가 이런 상승 트렌드가 들어오면 정답이 출력되죠. 상승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리고 하락하는 트렌드가 들어오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답을 추출해 주는 겁니다. 반면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고리즘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들어오면 정답은 오리무중이 됩니다. 이게 뭐지? 이렇게 됩니다. 반면 인공지능, 즉 머신러닝, 딥러닝류는 룰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와 정답을 기계한테 모두 한꺼번에 줍니다. 그럼 기계는 이 데이터 입력과 정답을 모두 학습한 다음에 오히려 알고리즘을 출력해 줍니다. 관점의 전환인 겁니다. 데이터와 출력을 입력시켜서 기계한테 스스로 모든 경우의 수를 학습하게 한 다음에 알고리즘, 즉 규칙, 함수, 모델을 출력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거죠. 아니 우리가 이때까지 사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각하는지 많은 룰을 만들었는데 위의 케이스처럼 룰에서 벗어난 게 들어오면은 오리무중이 되죠. 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의 관점에서는 가장 큰 틀은 이 룰을 만드는 걸 혁파한 겁니다. 난 룰 만들기 포기. 네가 한번 만들어봐. 대신 입력과 정답을 다 줄게. 이걸 보고 룰을 출력하는 것이. 그러면 과거, 현재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 알파고로 치면 역사상 전개되었던 모든 바둑, 대국을 다 학습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걸 불가능하죠. 머리 아파 죽습니다. 그렇죠? 인내심이 없잖아요.
반면 기계는 꿋꿋합니다. 인내심이 너무 높죠. 모든 케이스 다 학습합니다. 그런 다음 어떻게 두어야만 이기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구조가 어떤지 사람이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이 룰로 일일이 찾는 게 불가능한 그 상황을 컴퓨터는 모든 케이스를 다 녹여서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딱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린 그저 사용만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 미래의 데이터가 뭐가 들어왔을 때 이 복잡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출력이 될지 우린 사용만 하면 되는 거죠. 이 구조가 바로 일반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탐색하는 방식인 거고, 그래서 우리의 기준에서 뭐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데이터의 평균은 얼마인지 아니면 분산은 얼마인지 그런 직접적인 패턴만 확인하는 게 일반 프로그래밍이라면 데이터가 너무 많아. 근데 이게 어떤 패턴이 있는지 굉장히 많겠지. 그걸 다 일일이 찾기 힘들어. 그냥 입력과 결과를 다 줄 테니까 알아서 학습해서 그 모든 패턴을 다 녹여서 룰의 총집합 알고리즘을 만들어 봐. 그러면 그 만들어진 걸 나는 그대로 갖다가 쓰기만 해서 미래에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할게. 그러니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일반 프로그래밍은 직접적으로 사람이 한 땀 한 땀 찾는 것. 인공지능은 그럴 필요가 없고 컴퓨터가 다 찾아주면 간접적으로 가져다가 차용만 쓰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아직 와닿지 않으실까봐 아래 예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예를. 자, 이 예를 보시면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자, 일반 프로그램 vs 머신러닝 프로그램입니다. 일반 프로그램은 다음 수식을 계산한 결과를 출력해 주시오. 문제 3 곱하기 2는 무엇입니까? 4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무엇입니까? 5 곱하기 8은 무엇입니까? 7 곱하기 마이너스 6은 무엇입니까? 던질 때 일반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곱하기라는 룰을 열심히 알고리즘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3, 2 이런 숫자가 들어가게 되고 조건, 이 b라는 곱하기라는 것을 알고리즘을 열심히 만든 다음에 어떤 동작, 결과가 출력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한테 곱하기가 무엇인지를 열심히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람이 직접적으로. 숫자가 들어왔을 때 출력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죠. 이게 지금 4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곱하기가 3 곱하기 2가 아니라 3 곱하기 2 곱하기 6 곱하기 3 끝도 없이 많다면 곱하기가 하나일 때만 만들었는데 곱하기가 늘어나네? 그럼 얘를 다시 수정해야 돼요. 그렇죠? 환장하는 거죠. 반면 머신러닝은 이렇게 됩니다. 케이스가 4개야. 3 곱하기 곱하기가 2개라고 할게요. 3 곱하기 더하기 2 곱하기 세모는 1이 나오는데 그리고 1 곱하기 네모 더하기 4 곱하기 세모는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전통적인 일반 프로그램은 곱하기 로직을 만들고 더하기 로직을 만들고 또 곱하기 로직을 만들어서 그 룰을 다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해야겠지만 얘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3, 1, 5, 8, 2, 4, 5, 3 이 데이터를 입력해주고 그리고 정답 1, 마이너스 3, 0, 5 입력해줍니다. 이 두 가지를 학습해서 이 관계식 네모와 세모가 어떤 값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그 룰을 만들어서 만든 룰을 사용해서 실제로 결과를 짠 하고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모는 1이 되어야 되고 세모는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출력을 해준다는 거죠. 여기에는 그 어떠한 곱하기가 무엇인지 더하기가 무엇인지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데이터와 정답을 줬을 뿐이에요. 어떻게 연산되는지 얘는 컴퓨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알파고도 바둑을 인간한테 이기긴 했죠. 근데 왜 이겼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일반 프로그래밍은 굳이 비교를 하자면 통계 추론 같은 방식이에요. 곱하기란 로직이 이러이러한 거기 때문에 라고 설명이 되기 때문에 3 곱하기 2는 6이 나올 수밖에 없어 라고 설명하는 거죠. 반면 문제가 복잡해지면 못 씁니다.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죠. 반면 머신러닝은 문제가 복잡하든 말든 데이터와 정답을 입력해주면 지가 알아서 모든 복잡한 케이스로 알고리즘을 만들고 이걸 그대로 사용해서 정답을 줍니다. 그래서 문제가 복잡해져도 다 맞춥니다. 정확성이 굉장히 높죠. 하지만 왜 그렇게 한 거야?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력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 보시면 알파고가 인간이 이겼잖아요. 인간 입장에서는 알파고가 굳이 비교하자면 스승이 되는 거예요. 알파고한테 매일매일 찾아가서 물어봐야 합니다. 너 어떻게 해서 날 이겼니? 거기에 수를 주었는데 그 수를 준다는 거는 바둑에 제가 바둑을 잘 모르겠지만 내부적인 로직에 의하면 어떻게 좀 더 빈집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거야? 알파고는 점점점 모르겠는데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일반 프로그램은 설명력을 100% 만든 대신에 정확성을 포기한 거고 머신러닝은 정확성을 100%로 만든 대신에 설명력이 없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프로그래밍, 머신러닝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왜 굳이 우리가 한 땀 한 땀 직접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데이터 탐색하지 않고 알고리즘에게 대신 학습을 시켜서 알아서 패턴을 찾게 하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밍과 머신러닝을 비교하자면 머신러닝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로부터 결과를 찾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데이터로부터 규칙성, 이 알고리즘을 스스로 찾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의 한계를 타파하고 해결하게 된 새로운 계기가 된 거죠. 즉 이러한 관계성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바로 인간이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모방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느냐? 학교에 가서 과거 기출문제를 풉니다. 이런 문제는 정답이 뭐야? 이런 문제 정답이 뭐란다? 그렇죠? 그런 걸 다 배우죠. 물론 거기에는 어떤 규칙이 있는지 알고리즘도 같이 배우긴 합니다. 배우긴 하지만 컴퓨터는 그 단계도 필요 없는 거예요. 실제 기출문제와 정답을 열심히 보고 다 외운 다음에 그 안에 패턴을 스스로 선생님처럼 다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적용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이렇게 알게 된 내용을 통해서 실제 시험장에 가서 그거를 다시 한번 응용을 해서 문제를 맞추는 거죠. 그 과정을 그대로 모방한 겁니다. 새롭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식을 모방, 인간의 두뇌, 사고, 생각하는 방식을 모방을 해서 실제로 이렇게 기존 프로그래밍 방식 한계를 타파하고 새로운 계기를 갖추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수천 개의 숫자를 곱하는 문제, 사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 입장에서 쉽죠? 인공지능 입장에도 굉장히 쉽습니다. 반면 사진에서 사람 얼굴 찾기, 사람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일반 프로그래밍에서 어렵죠. 사람 얼굴이 어떤 룰인 건지 찾아내야 돼요. 다 일일이 입력해줘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반면 인공지능한테는 쉽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대신하여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이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는 프로그래밍을 대신하여 인공지능을 쓰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인공지능을 쓰기 위해서 어떠한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반적인 실무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사용에서 많이 활용하는 분석형 패키지를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자, 직접적인 데이터 패턴 확인 또는
간접적인 데이터 패턴 확인, 즉 통계 추론 또는 기계학습 머신러닝을 위해서 간단한 데이터 탐색 또는 시각화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알고리즘 모델링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키지들은 자주 사용하는 패키지들인데 통상 풀네임이 아니라 주로 닉네임이라고 하는 짧은 별명으로 간단하게 임포트하여 사용하는 편입니다. 종류는 numpy, pandas, matplotlib 그리고 seaborn 이 네 가지가 통상 많이 쓰입니다. 이 네 가지는 주로 빅데이터, 데이터를 탐색하는 데이터 클렌징, 보기, 준비, 탐색, 시각화 이 모두에 쓰일 뿐만 아니라 전처리에도 많이 쓰이고 데이터 분할 또는 평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영향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데이터 패턴, 간접적인 데이터 패턴에 굉장히 많이 또는 일부 사용되는 패키지들입니다. 자, 첫 번째 numpy는 선형대수 또는 수치 해석 등 주로 숫자를 계산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수학 연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이를 설치하는 방식은 주피터 노트북 기준에서 느낌표를 쓰고 pip install numpy 또는 느낌표를 쓰고 conda install numpy를 통해 설치할 수 있고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불러올 때는 import numpy 나는 numpy를 불러올 건데 as mp라는 닉네임으로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두 번째, 판다스는 테이블과 같은 가로와 세로 이렇게 구성된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 프레임, 자료형을 제공을 하고 데이터를 탐색, 정리하는 데 유용한 필수 패키지입니다. 거의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패키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로 파이썬보다는 아래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 그것을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목적으로 생성이 되었으나 점차 그 사용과 목적, 활용도가 너무나 많아짐으로써 정말 많이 쓰는 패키지가 되었습니다. 설치는 pip install pandas, conda install the pandas를 통해 설치할 수 있고 통상 이를 불러와서 사용할 때는 import pandas as pd라는 닉네임으로서 많이 불러옵니다. 나머지 두 개, matplotlib과 그리고 seaborn 같은 경우에는 각종 그래프, 차트 등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matplotlib은 pip install matplotlib, conda install matplotlib이라고 설치를 하고 그리고 import matplotlib 그 하위에 있는 py플롯이라는 것을 plt라는 닉네임으로서 사용하겠다라고 정의를 해서 통상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matplotlib은 C1보다도 이 파이썬의 기본적으로 시각화를 제공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함수 기능들입니다. 그런데 좀 더 정교하고 고급적인 좀 더 이쁜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는 아래에 있는 C본이라는 패키지를 통상 씁니다. matplotlib에서 지원하지 않는 좀 더 고급 통계나 차트를 시각화할 때 주로 이 패키지를 불러와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설치 방법은 pip install seaborn 또는 conda install seaborn 방식으로 설치를 하고 이를 불러와서 시각화를 할 때는 import seaborn as SNS란 닉네임으로서 통상 많이 닉네임을 써서 불러와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통계 추론 또는 머신러닝 분석형 패키지는 통상 세 가지를 제일 많이 씁니다. 첫 번째는 scipy라는 패키지가 있고 두 번째는 stats models, 세 번째는 scikit-learn이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scipy 같은 경우에는 고급적인 수학 함수, 한마디로 수학 함수들인데 좀 더 복잡한 수학 함수를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저 불러와서 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배우신 분들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건데 미적분, 뭔지 잘 모르셔도
그걸 손으로 한 땀 한 땀 할 필요가 없어요. 쉽게 미적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 방정식, 방정식의 계산 또는 최적화 등 주로 과학기술의 계산 기능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pip install scipy 또는 conda install scipy로 설치를 하고 통상 import scipy as sp라는 닉네임으로 많이 불러와서 씁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미지는 제가 scipy에 대해서 통상 어떻게 많이 쓰는지, 인덱스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데이터의 모양은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벡터는 어떻게 만드는지, 아니면 매트릭스를 만드는 것, 매트릭스 연산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간단하게 보여주는 예시고, 좀 더 다양한 기능을 보고 싶을 때는 scipy 링크를 눌러주시면 관련 도큐멘트로 넘어갑니다. 굉장히 많은 기능을 담고 있고 차근차근 여러분들도 하나씩 활용해 보시면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스태츠 모델즈는 주로 R에서만 가능했던 다소 통계 추론, 통계 학습 위주의 알고리즘 기능들을 그대로 파이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주로 예제 데이터셋도 제공을 하고 통계적으로 어떻게 검정, 추정을 하는지 또는 선형 회귀 분석, 로지스틱, 일반화 회귀 분석, 아니 혼합 효과 모형, 이산 종속 변수, 요인 분석, 생존 분석, 시계열 분석, 상태 공간 모형 이런 전통적인 다소 통계학습 알고리즘과 통계, 확률적인 계산에 특화되어 있는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PRP install stats models, conda install stats models를 통해 설치를 하고 import stats models.api를 주로 SM이란 닉네임으로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기능을 보시려면 stats models 링크를 눌러보시면 관련 문서로 넘어가게 되어 있고 간단하게 보시면 예제라고 되어 있기도 한데 예제도 굉장히 많죠.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각화도 하고 데이터 분석도 하고 해석도 하고 여러 가지 모델과 시각화 굉장히 많은 걸 지원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변수 추정, 영향력 확인, 범위 확인, 그렇죠? 너무나 많죠.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마찬가지로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일부라도 느끼시게 되고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scikit-learn은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 또는 딥러닝 알고리즘의 일부 또 사용할 수가 있는데 다양한 주로 기계학습의 모델 알고리즘을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하는 필수 패키지입니다. 즉 만약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을 한다, 기계학습을 한다고 하면 scikit-learn은 무조건 쓰실 수밖에 없는 패키지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당연히 스태츠 모델즈와 같이 scikit-learn도 많은 예제 데이터를 제공해 주고 있고 주로 앞에서 봤던 데이터 전처리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앞에 데이터 전처리 어디서 봤죠?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기반 직접적 데이터 탐색이 아니라 알고리즘에게 데이터를 학습시키기 위해선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 전달해야 된다고 했죠. 그때 주로 많이 쓰는 게 scikit-learn 패키지입니다. 내부적으로 스케일링, 누락 데이터 처리, 데이터를 과거, 현재, 미래 분리, 그리고 좀 더 영향력 있는 변수를 선택하기 이런 전처리에 특화되어 있고 이뿐 아니라 지도학습 알고리즘, 비지도학습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작성해 놓은 것들은 회귀 분석, LDA, 가우스, 나우제이지안, SVD, 배깅, 부스팅 이런 것들은 좀 대표적인 것들이고 이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알고리즘은 실제로 데이터를 학습하다 보면은 좀 더 데이터에 맞게 알고리즘을 튜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통상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하는데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좀 더 데이터에 맞게 자동으로 튜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통해 데이터에 맞게 최적화를 하고 좀 더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능 그리고 또한 출력된 결과를 통해 모형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기능까지 굉장히 많은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pip install scikit-learn 또는 conda install scikit-learn을 통해 설치를 하고 import scikit-learn as sk 라는 축약어를 통해 통상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 나와 있는 그림을 통해 통계 추론, 머신러닝 분석용 패키지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사실 이거는 굉장히 수동적인 과정입니다. 처음에 데이터 분석 시작하게 되면 먼저 이 데이터가 문제가 없는지 법률 검토를 받습니다. 법률 검토를 통과했을 때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접근 후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좀 깔끔하게 전처리 되도록 클렌징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는 실제 데이터 전처리라고 볼 수 있어요. 문제 정의. 그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할 수 있다고 치면 그때에서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시작을 했을 때 데이터가 몇 개 있는지 몇 개의 줄이 있는지 몇 개의 좀 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지 데이터가 적다면 좀 더 모아야겠죠. 그런 다음에 데이터가 연속형 값인지 범주형 값인지 그리고 라벨은 있는지 없는지 이걸 통해서 지도학습 문제인지 아니면 비지도학습 문제인지 그렇죠? 라벨이 있냐 없냐 그리고 카테고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냥 숫자 주관식 값 예측처럼 범주형 값이 없으면 예측 문제일 거고 범주형 값이 있으면 분류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식으로 드디어 데이터 분석 기획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알고리즘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과정은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배운 SciPy, 스태츠 모델즈, scikit-learn 내용 굉장히 많지만 이걸 가져다가 이런 단계를 하나하나 실행하는 건 굉장히 간단하고 상황에 맞게 실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한 scikit-learn의 추가적인 기능들을 확인하고 싶으면 scikit-learn의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수많은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석과 그림들 제공하는 거 볼 수가 있죠. 자세히는 모르셔도 기계학습 머신러닝류를 사용해서 많은 내용을 할 수 있겠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걸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런 내용들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이 문서를 참고해서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딥러닝 분석용 패키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상 텐서플로우, 케라스, 파이토치라는 패키지를 통해서 주로 딥러닝을 구현하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무엇이 좋습니까? 라는 건 사실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정답이 있지는 않지만 예전에 텐서플로우가 사실은 선구주자였고요. 요즘엔 점차 케라스와 파이토치로 영역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텐서플로우가 딥러닝을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첫 패키지인 건 맞는데 이를 좀 더 간단하게 만들고 좀 더 효과적으로 확장성을 용이하게 업데이트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텐서플로우는 구글에서 만들었습니다. 딥러닝을 만들 수 있는 오픈소스 무료 패키지입니다. 파이썬의 문법과 다소 다른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파이썬으로 만든 게 아니라 C로 만든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법이 파이썬과 좀 다르기 때문에 텐서플로우를 사용해서 딥러닝을 구현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파이썬을 쓴다고는 하고 있지만 파이썬이 현존하는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선 사실 느린 언어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으로 딥러닝을 구현하는 건 쉽지가 않아서 파이썬보다 훨씬 속도가 빠른 C를 통해서 패키지를 만들고 이를 파이썬에 불러와서 쓸 수 있는 게 텐서플로우인 겁니다. 이 텐서플로우는 데이터가 어떻게 딥러닝을 통과해서 이동을 하는지 그래프로 표현해 주기 때문에 훨씬 이해도를 높이고 딥러닝의 접근성을 낮춰 주었습니다. 실제 간단한 아이디어 테스트부터
실제 현업의 비즈니스 서비스까지 두루두루 사용되고 있고, 간단하게 무엇을 달성하고 싶은지 그 목표와 계산, 연산 방식만 설정하면 자동으로 미분, 적분, 최적화 모든 것들을 스스로 다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뿐만 아니라 C++, 고, 자바, R 등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면 CPU, GPU 이런 여러가지 운영체제나 PC 기반에서 TensorFlow라는 분산 처리 엔진을 통해 파이썬에서도 쓸 수가 있고 C++, 그 외 다양한 언어에도 쓸 수가 있으며 불러와서 이를 통해 딥러닝 레이어를 쌓고, 그리고 그 위에서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검증할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실제로 블랙박스 모델, 딥러닝 모델을 쉽게 만들 수가 있는 패키지입니다.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은 PRP install TensorFlow, conda install TensorFlow를 통해 설치를 하고, import TensorFlow as TF라는 약자로 통상 불러와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TensorFlow라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훨씬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앞에 있는 기계학습 링크보단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에 쓰이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케라스는 대부분 종류의 딥러닝 모드를 다소 간단하고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든 프레임워크입니다. 텐서플로우를 뒤에서 엔진으로 사용을 해서 좀 더 이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텐서플로우를 사용하긴 하지만 저수준 연산이 아니라 고수준의 연산도 가능하고, 모듈 구조로 구성되어 있지만 여러가지 기능과 엔진들 그런 것들을 쉽게 연동하고 활용할 수가 있어서 케라스가 쉽게 딥러닝을 구현하기에는 굉장히 편리하고 용이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딥러닝 알고리즘을 쉽게 구현할 수가 있고, 코딩 내용은 전혀 바꿀 필요가 없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CPU가 아니라 좀 더 복잡한 연산에 특화되어 있는 GPU 이 모드를 사용해서 좀 더 연산의 실행 속도를 높이고 정확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기 쉬운 API 형태로 딥러닝 모델의 프로토타입, 초기 모델 간단하고 심플하고 빠르게 적용해보고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보다는 케라스가 쉽고 빠르게 활용하기에는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CPU든 GPU든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 일반적인 계산 아니면 병렬 처리 계산도 다 지원하고 있고, 딥러닝을 구현하는 텐서플로우와 이와 유사한 패키지들을 작동을 시키는데 이걸 심플리파이 해서 쉽게 이 내부 엔진들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설치하는 것은 PRP install TensorFlow입니다. 왜냐하면 텐서플로우를 작동을 쉽게 해주는 게 케라스이기 때문에 케라스만 설치해도 되는 게 아니라 텐서플로우가 있고 그 뒤에 케라스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텐서플로우를 설치하기 위해서 PRP install TensorFlow 또는 conda install TensorFlow를 통해 텐서플로우를 먼저 설치를 하고, 그런 다음에 PRP install keras 또는 conda install keras를 통해 케라스를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선 import TensorFlow as TF 그리고 import keras 이 두 가지를 불러오면 TensorFlow와 keras를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케라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케라스 링크를 눌러보시면 케라스 홈페이지가 펼쳐지고, 간단하게 쉽게 딥러닝을 몇 줄 되지 않는데 구현할 수 있는 예시도 볼 수 있고, 이것을 인간을 위해 어떻게 쓰이는지 여러가지 케이스, 현실적인 문제, 이러한 서비스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이런 그림들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 사용 방법들, 문서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가 있고, 이뿐 아니라 이그젬플을 통해서 얼마나 다양한 문제에 쓰이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타임 시리즈, 오디오, 그리고 딥러닝,
그리고 reinforcement learning, 그렇죠? 여러 가지 방식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상세한 내용은 이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딥러닝 분선율 패키지인 파이토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이토치는 파이썬 언어로 사용합니다. 좀 더 진화된 토치-C 또는 토치-CUDA 백엔드 엔진을 사용하게 되고 강력한 GPU 가속을 사용하기 때문에 병렬 처리도 지원을 하는 파이썬으로 된 텐서와 신경망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냥 신경망 구조가 아니라 동적 신경망, 즉 다이나믹 뉴런 네트워크는 얼마든지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구현할 때 다양하게 딥러닝을 확장시킬 수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다소 딥러닝 네트워크의 구조를 유연하게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는데 유리한 신경망 구조입니다. 그리고 각 반복 단계마다 쉽게 즉석으로 그래프를 생성을 하고 텐서플로우는 한 방향, 단일 데이터의 흐름을 표현하는 반면 파이토치는 데이터 흐름을 즉각적으로 변경하고 변경된 내용을 바로바로 재생성을 해서 변화를 따라가는 데 능합니다. 그리고 계산 속도, 연산 속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텔, 엔비디아 각종 가속 라이브러리를 통합했기 때문에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다양한 딥러닝 네트워크를 그려나가는데 너무나 편리하고 능합니다. 그래서 요즘 각종 복잡한 딥러닝 알고리즘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주로 파이토치를 많이 사용해서 구현을 하고 있는 이유인 겁니다. 정리를 하면 텐서플로우는 간단하게 딥러닝을 만들어 볼 때 나온 첫 패키지이고 이 텐서플로우가 다소 좀 복잡하기 때문에 텐서플로우를 심플리파이하게 간단하고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케라스입니다. 단 케라스는 복잡한 딥러닝 알고리즘 구조를 만드는데 다소 어렵습니다. 그냥 최적화, 간단하게 만드는데 능하기 때문이죠. 그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서 파이토치가 등장한 겁니다. 파이토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각종 모습, 각종 형태의 복잡한 딥러닝 네트워크를 쉽게 그릴 수가 있고 병렬 처리 엔진을 다 지원하기 때문에 훨씬 빠르고 복잡하고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복잡한 알고리즘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쉽게 존재하지 않는 더 효율이 좋은 딥러닝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파이토치를 간단히 설명드리겠고 설치하는 방식은 별도로 PIP나 콘다를 쓰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다운받고 싶은 파이토치의 버전 그리고 여러분들의 PC 환경 그리고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서 구현할지 혹시 병렬 처리를 쓰고 싶으면 어떤 버전을 쓸지 이런 거 선택하고 나면 파일이 다운받아지고 그 파일을 마치 아나콘다를 설치하듯이 클릭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럼 설치한 후에는 다시 주피터 노트북으로 와서는 import 토치 그리고 토치.버전을 통해 어떤 버전이 설치되었는지 그리고 토치.CUDA.is available을 통해서 병렬 처리가 가능한지 이런 걸 확인을 통해서 간단하게 토치가 잘 설치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import 토치를 통해 불러온 내용을 통해서 쉽게 딥러닝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어떤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많이 사용하는지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정말 지속적으로 너무 많이 쓰이는 건 numpy, pandas, matplotlib, seaborn 같은 것들은 데이터 분석이든 아니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정말 많이 쓰이고요. 특히 통계 추론, 머신러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scipy, stats models, scikit-learn이 주로 쓰이고 나는 기계학습이나 통계 추론보다 딥러닝을 많이 쓰고 싶다라고 하면 텐서플로우, 케라스, 파이토치 이런 걸 통해서 쉽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딥러닝 네트워크를 그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파이토치 내용도 이 소개되어 있는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파이터치 홈페이지로 연결이 될 거고 관련된 문서, 튜토리얼을 통해서 예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 비디오 어떻게 풀었는지 이런 트래킹 있죠?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 아니면 복잡한 알고리즘 아니면 자연어 처리 리인포스먼트 러닝 가능하죠? 설명이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가이드도 따라가면서 익히시는데 훨씬 수월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한 파이썬 라이브러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